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최근 오마이뉴스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속 특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단독 기사에는 현직 대통령 부인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에 대해서 연재하는 시민기자 박도 선생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모실 이 사람 10만인, 오마이뉴스를 매월 후원하는 10만 클럽회원은 박도 기자입니다. 33년 동안 고등학교 국어 교사 생활을 한 뒤에 장편소설 허영식 장군 등을 펴냈고, 역사 다큐 영웅 안중근과 사진집 미군정사 3년사, 그리고 어린이 도서 김구 독립운동의 끝은 통일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은 기자입니다. 시민 기자의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성하게 시민 기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박도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박도 선생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예, 예전에 강원도 안해에 사실 때 한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주에 살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군요. 다름이 아니고 최근 선생님께서 연재한 이호 여사 기사를 보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명한 글들은 오마이뉴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 이호 여사의 삶을 다룬 글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호 여사에 주목하게 됐는지 그 까닭을 우선 여쭤봐도 될까요? 예, 사실 저하고 그분은 예. 교사와 학부모님 관계입니다. 그렇군요. 교사와 학부모. 대체로 예. 교사와 학부모 관계는 예. 학생이 재학 중일 때는 아주 서로 친밀하다가, 그렇죠. 학생이 졸업하면 끝나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그렇죠. 예. 저희 경우는 예. 그 반대입니다. 학생이 재학 중에는 그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고, 예. 나중에 대통령이 되시고 대통령 부인이 되시고 나신 뒤에는 조금 여유가 있는지, 그때부터 저한테 이렇게 카드도 보내고 그러시더라고. 특이하네요. 특별한 그렇죠. 사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연이라는 것은 예. 제가 그 학생이 가장 어려울 때, 그 학생이란 김홍걸 의원을 말하는데, 김홍걸 의원님. 예, 그때 아버지가 그 사형수로 예. 그야말로 목숨이 위태할 그때였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인데, 예. 그때 제가 옆에 있었다는 것. 그러고 그 김홍걸 의원이 굉장히 그때 말이 없이 그 인문학 특히 그 글을 시를 잘 썼어요. 시를 잘 그래서 썼군요. 그때 그 교원의 문해 현상 모집에 그 학생이 저한테 시 2편을 이렇게 투고를 했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형수의 아들이지만 제가 그걸 떠나서 그 학생의 작품을 장원으로 뽑은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 그때 그 감옥에 계신 김대중 대통령도 상당히 그 감동을 받았고, 아마 어머니도 고마웠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어묵했던 시절에 그 장원으로 뽑는다는 것도 사실 이 눈치가 보이는 시절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젊은 나이인지 겁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김홍걸 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그렇게 가슴이 찡했습니까? 그것은 2편을 썼는데, 하나는 여수라는 시고 하나는 가을이라는 시인데, 아주 좀 자신의 심정을 담담하게 읊었는데, 아주 사형수의 아들의 심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기의 심정이죠. 그렇군요. 우선 그 얘기는 좀 더 이따가 이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 쓰신 글이 총 5편이더라고요.
뭐 기사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예. 내용을 다뤘는지 좀 뭐 간략하게 뭐 소개하시고 나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제1회 연재는 예, 예. 제목이 당신이 없었으면 나도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예, 예. 아내가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자, 예.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제2회는 예, 예. 여자도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호 그 여사의 그 어린 시절 그 예, 예. 어머니가 예, 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호 여사의 그 학창 시절 이야기를 주로 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3회는 예, 예. 이게 아주 하이라이트인데, 예, 예. 이효 여사가 잘 알다시피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에 예. 유학까지 한 그 당시로서는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엘리트 여성. 여자이신데, 처녀이신데, 예, 예. 그때 김대중 씨가 그때 시지요, 대통령이 예, 예. 아니고 예, 예. 그야말로 정치 백수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호라비에다가 아들도 자식들을 있고. 둔 호라비에다가 정말 앞날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호 여사가 고백하기를 나하고 김대중과의 결혼은 모험이었다. 그 이야기. 그래서 정치 백수와 모험 같은 결혼. 근데 그때에 아마 이효 여사 주변에서 모두 말렸는 모양이에요. 가족뿐만 아니라. 근데 왜 이효 여사는 그 결혼을 그렇게 강행했던 거죠? 물론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분은 내가 보기에는 대단히 사람을 보는 압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김대중 지금은 백수지만 언젠간 저 사람이 큰일을 하겠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내 꿈을 실현시켜야겠다. 내 꿈이라면 어떤? 그러니까 이효 여사의 꿈은 뭐냐 하면 여권, 여권 신장, 여권 신장과 인권 그거였어요. 그런데 여권 신장은 여성의 힘으로서는 거의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당시에는 또 워낙 그래서 유교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보다가 남성들이 힘 있는 남성이 해야 한다. 그래서 김대중 저 양반이 지금은 백수지만 언젠가는 대권을 잡을 것이다. 그걸 내다본 거예요. 대단한 여자죠. 아주 전략적인 결혼이라고도 어떻게 보면은 할 수 있겠네요. 자기만이 그래서 모든 반대를 뿌리시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4회는 지난 23일 날 그 이효 여사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날 오신 분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후배들이 60회 생일 잔치를 베풀어 주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100살까지 살면 그때 춤을 추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담겼고 마지막 5편은 어떤 내용입니까? 마지막 5편에는 5편째. 이효 여사가 감옥에 있는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안 했는데 그 누구에게도 안 했는데 악을 갚지 말라. 그 모든 그렇게 한 게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도 있었겠지만 아내가 아마 많이 그러지 말고 영향을 미쳤던 맞아요.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고 그런 말이 말이죠. 그 편지에 구구절절하게 다 나와요. 뭐 기사에 보니까 그 이효 여사를 직접 본 것이 한 3번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당연히 이 교사와 학부모 이런 관계로 만났겠죠. 어떤 일 때문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분 막내 아들이 제가 이대부고 교사로 했을 때 저희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국어 선생님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80년인가 81년인가 그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그 5.18 내란 음모로 그 구속이 되어서 하형 언도를 받았을 그때입니다. 그때 그 아마 김원걸 학생이 고1인가 고2라고 생각하는데 고2 그 반에 수업을 하고 나오는데 바로 교장실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실 옆을 이렇게 썩 지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냥 날 보고 눈인사를 하더니 그냥 그 손수건을 꺼내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더니 그냥 얼른 그냥 그 현관으로 나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이효 여사더라고. 나중에 그 교장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당시에 그 교장 선생님이 김연호 교장 선생님이라고. 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사하고는 서울 사대 때에 같은 클래스 매트였는가 봐요. 그래서 그 교장한테 자기 아들 도 부탁할 겸, 그 사형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또, 자기 신세 한탄도 할 겸, 뭐, 등등, 그 친한 친구가 나오니까 눈물이 났겠죠. 남편이 그 교도소에서 곧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한참 울고 나오다가 저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났고. 잠깐 스치는 인연이었던 거네, 그 당시에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1996년인가 그런데 이 김대중 씨가 그 당시에 평민당 총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5월 15일 날이 스승의 날인가 그랬는데 일일 교사로 우리 학교에 오셨어요. 아마 일일 교사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부가 오신 거예요? 네? 부부가 같이 왔더라고요. 하필 우리 학교에 온 거는 김대중 아들의 이남 김홍업 그분이 이대 부중을 낳았고 셋째 김홍걸 현 의원이 이대 부고를 나왔습니다. 그때 두 아들이 가장 어려운 때에 무사히 그 졸업을 하게 된 감사의 인사차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 사이에 좀 제가 좀 그 재미있는 이야기랄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가 그때 샘물 같은 사람이라는 책을 하나 펴냈는데 그 책 속에서 그 1987년 60항쟁으로 직선제를 그 쟁취하고 난 다음에 양김씨,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대권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그 약속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고 불이 나왔다가 그 당시에 그 노태우 그 다음에 누구야 JP 김종필 그렇게 사파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코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노태우가 당선되죠. 그 이야기를 제가 항세와 조계의 그 어부지리 이야기를 견주면서 마침 저희 반에 두 학생이 있었는데 두 학생이 그 단장 성석에 결혼했는데 2학기 때는 1학기 때 이긴 학생이 양보를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너무 아름답더라고. 그 학생 이야기에 견주면서 양김씨가 고교생보다도 못하다고 제가 아주 까칠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군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때 그 이효 여사가 다니시던 창천교회의 장로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책을 그 교감 선생님이 많이 사주시는데 월요일날 출근을 했더니 그 책을 이효 장로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분에게 감사하던 마음부터 주책 없이 왜 그 책을 보냈어. 앞으로는 아마 이효 여사가 나를 굉장히 그 거리를 둘 것이다. 삐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비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해 연말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좁은 여자가 아니고 통큰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효 여사를 제가 좀 달리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제 했던가요? 세 번째는 이분이 2008년도에 당신도 이제 더 이상 곧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서전을 썼어요. 동행이라는. 2008년. 2008년 11월 달인데 그때 그
출판 기념회를 여의도 63빌딩 그 대연회장에서 했는데 예, 예. 거기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예. 그때 저도 교직에서 은퇴 내가 강원도 이 산골에 와가지고 그 농사꾼으로 지내고 있을 텐데 초대를 해서 예, 예. 그래서 서울 가가지고 만났는데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어떻게 잊지 않고 초대를 했네요. 예,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초대를 했는데 저한테 그 또 건배사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안을 했군요. 그때 그 연혜석 석사께서는 그 당시 김대중 정부 당시에 뭐 정부 요직 이낙연 전 총리를 비롯해가지고 거의 다 오셨는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유독 저한테 저한테 건배사를 해서 제가 그때 건배사로 사형수 아들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건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났는데 김대중 네 분이 그 인사를 하는데 저를 제일 먼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그렇군요. 악수를 나누는데 딱 그때 이효 여사가 어떻게 제 손을 꼭 잡는지 그 소나기의 힘이 아직까지 사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그렇게 살아생전에 이제 뵙고 나름대로 이제 좀 교류를 하셨는데 그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고 인간 이호 여사는 어떤 분이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치밀하고 전형적인 서울 여자야. 좀 깍쟁이 같으면서도 왜 자기 그 깔끔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아주 깍쟁이면서도 그런 분이고 아주 주관이 뚜렷하고 아주 고집이 세고 그러면서도 의지가 대단히 강한 그런 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그 양반이 변절하고 싶어도 자기 아내가 무서워서 변절을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보니까 박 선생님이 쓰신 기사를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호 여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는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솔직히 저도 남자인데 나이가 들수록 여자한테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 이호 여사가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이호 여사 어떤 분이셨나요? 그분은 대단히 그 남편에게 대해는 엄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의 부부의 사생활은 엿보진 못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또 굉장히 그 이효 여사를 만나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마누라는 좀 편해야 되는데 까칠하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소에 그 감옥에서도 남편을 아내를 이겨야지 그런 마음으로서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나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렇게 영어도 하고 그렇게 영어로 연설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호 여사한테 주눅 들지 않기 위해서 맞아.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셨군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 감옥에서 독서를 하면서 내공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한 말씀이 그 헛나온 게 아니고 허투루 한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를 보여줘야겠지 하고 아주 그냥 감옥에서 불을 켜고 공부를 기사에서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호 여사가 주고받은 편지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두 분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편지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을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호 여사가 쓴 편지 중에 이런 편지가 있습니다. 악은 악으로서 이길 수 없다.
존경하는 당신에게. 근데 네. 이희호 여사가 편지를 거의 날마다 썼는데,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매일 쓰신 거예요? 편지마다 존경하는 당신에게가 꼭 들어갔어요. 야, 이거 정말 남자들 남편을 엄청 존중하면서도 그 뭔가 좀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그 채워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그래서 거군요. 이제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 존경하는 당신에게 하느님과의 대화. 가장 천한 곳에서 그리고 외로운 곳에 처함으로써 겸손의 미덕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겸손뿐 아니라 고통을 체험했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것이 될 거예요. 보복을 부인하신 예수, 또 사도 바울도 아무에게나 악을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은 대단한 저항으로 박해자의 양심을 부끄럽게 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오직 악은 악으로서 이길 수 없고 선으로만 이긴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알아야 할 것으로 믿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가르치신 이 사랑을 생각하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편지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아주 그냥 그 김대중 감옥에 있는 그 사형수 김대중에게 살아나거든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 박도 선생님을 보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이제 좀 떠올렸습니다. 사실 이제 그 극과 극으로 이렇게 뭐 상반된 모습이어서 혹시 그 주변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오는 사람도 더러 있지 않았나요? 그 주변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예. 같이 엮지 말라. 그러고 저도 서로 그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뭐 이런 그렇죠. 것으로 볼 수 아마 있겠네요. 하늘에 지금 계신 이효 여사도 저보고 그럴 거예요. 박 선생 그냥 지나가. 이는 아마 두 사람 간에 그 살던 시대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는데 굳이 뭐 이렇게 엮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고 제가 보기에 이유 여사가 이화역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모범생 같아요. 아주 모범생 같아. 그 말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미루어서 짐작하십시오, 김 기자님. 그렇군요. 하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괜히 그 이 한 분한테 누가 될까봐 말씀을 좀 그 삼가하시는 거군요. 맞아, 아주 그 미루어서 짐작하십시오. 예. 그 이호 여사의 연재 글을 통해서 독자에게 그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좀 뭐 정리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분이 아주 집념이 강하신 분인데, 이분은 애초에는 결혼하지 않고 자기는 독신으로 살겠다. 한국 여성의 인권과 인권을 위해서 이바지하겠다, 이런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사회 활동으로 그 여성 운동을 하니까 벽이 많아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성의 여건은 여자의 힘으로 안 되고 남자의 힘을 통해서 여건 신장을 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지금과는 좀 시대가 많이 달랐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자기 그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젊은이들이 후세 다음 세대 사람들이 배울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군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 그러니까 그 자식 둘 딸린 집에 그러니까 우리 재치다 그러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 그렇죠. 양쪽 얘기는 다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제3자가 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새엄마가 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되는데
상당 부분 그럼. 공헌을 하셨고 예, 예. 본인 스스로도 독립적으로 뭐 초심을 지켰다고 할까요? 이 사회적 이 공익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뭔가 대통령을 그 보좌하면서도 본인의 그 독립적인 뭐 이런 것들을 꿈들을 계속 간직하셨던 분,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예, 예. 어쨌든 뭐 요즘 뭐 대통령 부인이 많이 뉴스에 도마에 오르곤 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또 그런 그 이 이호 여사의 모습들이 더욱더 좀 절실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그 박도 선생님은 그 연세가 지금 77세이시잖아요. 예,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욕적으로 시민기자 활동과 이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앞으로 뭐 또 뭐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지요? 글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꿈이 세 가지였는데, 예. 첫째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꿈은 이루셨군요. 교사로 33년을 했으니까 꿈을 이뤘죠. 예. 두 번째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그 꿈 이루셨잖아요. 작가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책도 많이 내셨잖아요. 등단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그냥 44편의 작품을 썼습니다. 지금도 쓰고 있고 아마 올 가을에도 또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꿈은 뭡니까? 세 번째 꿈은 뭐였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 집안이 어려워서 신문 배달을 했어요. 서울 종로구 그 누화동 화직동 여기에 동아일보 신문 배달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고 지금도 그 서촌 누화동에는 그 한옥들이 많을 거예요. 그 대문 사이로 신문을 싹 집어넣으면 개가 마리가 와가지고 바깥 튀어나가지고 내 그냥 바지가랑이나 물고 늘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워커를 신고 다니는데 쌍놈의 개새끼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근데 개 보고 개새끼 한 건 괜찮겠죠, 그죠? 뭐 요새 뭐 이 새끼라고 국회의원들이 이 새끼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개는 개니까. 하여튼 미안합니다. 하여튼 사람 우습게 보지 마. 나 이 다음에 신문사 사장이 될 사람이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신문 기자가 되고 싶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생활하다가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참 못했거든요. 근데 신문사마다 영어 시험을 보더라고. 근데 뭐 다른 뭐 논술 작성 뭐 이런 거는 제가 제대로 썼지 싶은데 이 영어는 그냥 백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못 됐습니다. 근데 그 대신 그 직업 기자 못지않은 직업 기자보다도 더 훌륭한 그 시민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마이뉴스 신문 기자가 2002년도에 됐으니까 벌써 20년이 됐네요. 그래가지고 또 별 나가지고 미국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뭐 그냥 오마이뉴스 신문 기자로 정말 제가 활약을 하셨죠. 현역 못지않게 그럼요. 아마 지금도 다 합하면 한 2,000꼭지 가까울 겁니다. 많이 썼죠. 그러니까 엄청 많이 쓰셨어요.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진행하는 코너가 이 사람 10만인입니다. 이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 클럽 회원들을 초대하는 이런 코너인데요. 지금까지 그 열심히 그 기자 활동도 시민 기자 활동도 하셨고 또 지금 10만인 클럽을 10만인 클럽 회원으로 매월 오마이뉴스를 후원도 하고 계시잖아요. 박도 선생님에게 오마이뉴스는 어떤 존재이고 왜 후원을 하시는지 저희도 또 응원을 또 받아야 되니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마이뉴스에 뭐 아주 적은 정성을 달마다 보내는 것은 오마이뉴스가 끊어지지 않도록 폐간이 안 되도록 계속 정론 언론으로 존재하라고 목숨을 이어가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또
제가 고맙게 여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예. 그의 마지막 꿈인 세 번째 꿈인 기자의 꿈을 이루게 해줬기 때문에 그 감사의 뜻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군요.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예, 예. 저 박도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 마지막으로 오마이뉴스를 향해서 보내주신 응원의 말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다른 좋은 분 모십시오. 예, 그래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이 코너를 마치기 전에 항상 하는 홍보 말씀드립니다. 오마이TV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박도 선생님과 함께 오마이뉴스를 후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아래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